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7월 1일 수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30일 도쿄에서 54명, 카나가와에서 31명, 공항검역에서 6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138명의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18,769명이며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19,481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사망자는 없었으며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972명, 요코하마항 크루즈선 승선자를 포함하면 전체 985명입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54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10대부터 80대까지의 남녀 54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28명은 감염 경로 파악이 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26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20대에서 30대가 총 26명으로 전체의 약 48%를 차지하여 젊은 층의 감염이 두드러지며 58명 중 15명이 유흥과 관련 감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도내 사망자는 없었으며 누적 확진자 수는 6,225명, 누적 사망자 수는 325명이 되었습니다. 또한 도쿄 이외의 수도권에서도 많은 감염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카나가와에서는 31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요코하마시에서만 남녀 총 28명의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치바 7명, 사이타마 10명으로 최근 긴급사태 선언 해제 후 수도권 중심으로 감염자의 증가 추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도권의 감염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가운데 도쿄의 코이케 지사는 30일 밤 코로나19 감염 상황에 대한 새로운 모니터링 항목을 공개하였습니다. 7개로 구성된 모니터링 항목은 크게 감염 상황과 의료 제공 체제로 나뉘며 도쿄경보 발령 기준과 같은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감염 상황에는 신규 감염자 수, 도쿄 소방청 구급상담센터의 발열 등 상담 건수, 감염 경로 불명자 수의 증가 비율이 포함되어 있으며 의료 제공 체제에는 검사의 양성률, 응급의료의 도쿄룰의 부과 건수, 입원 환자 수, 중증 환자 수 이렇게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쿄에서는 내일부터 이들 항목을 포함한 데이터를 전주와 비교하며 전문가의 분석을 거쳐 차주에 평가하는 방식으로 주일에 평가를 진행하여 도민의 호소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코이케 지사는 그동안은 휴업 요청의 단계적인 완화와 재요청의 기준으로서 하였지만 현 시점에서는 검사체제의 충실, 의료 제공 체제도 확보하고 새로운 지표로 제2파에 대비한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확진자가 50명이 넘는 날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밤거리 감염, 젊은 세대의 신규 확진자가 확인되고 있다. 3월 말과는 상당히 다르지만 경계가 필요하다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에서 30일 처음으로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료 벤처기업 안제스는 오사카 대학교와 공동개발로 백신을 개발하여 이날 1명에게 접종을 실시하였으며 오사카 시립대학병원에서 총 30명에게 접종할 계획으로 2021년 봄 실용화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은 체내의 바이러스의 기능을 억제하는 항체가 생기고 발병과 중증화를 막아 코로나19 감염 수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임상시험에서는 20세에서 65세의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백신 투여량의 많은 그룹과 적은 그룹을 15명씩 나누어 2회씩 접종할 계획이며 부작용과 체내 항체 생성 여부를 확인한 뒤 가을 이후 임상실험을 수백 명 규모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개발한 백신은 DNA 백신으로 불리는 새로운 타입으로 바이러스 자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특수한 설비가 불필요하고 일반적인 제조법과 비교하여 단기간에 대량 제조할 수 있어 올해 안에 20만 명분을 생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감염증 연구로 역사가 깊은 나가사키 대학에서는 바이러스의 유전 정보를 사용한 독자적인 백신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개발 중인 백신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전 정보를 포함한 RNA를 인공적으로 합성하여 인간의 체내에 보내고 면역을 만드는 것으로 바이러스 자체를 배양하고 재료로 하는 백신과는 달리 단기간에 제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 백신을 주사가 아니라 극히 작은 밀입자로 하여 입으로 빨아들임으로써 폐 점막에 효율적으로 보내주는 기술의 개발을 진행하고 있어 부작용이 더 적은 안전한 백신을 목표로 연내 쥐를 통한 실험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가공무원의 여름 보너스가 30일 지급되었습니다. 관리직을 제외한 일반 행정직의 지급액 평균은 68만 100엔으로 작년 여름보다 1000엔 상승하여 8년 연속 인상되었습니다. 지급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최고재판소 장관이 577만 엔이었으며 중참 양원 의장은 535만 엔으로 전년 대비 각각 8만 엔 인상되었으며 국회의원은 319만 엔, 중앙부처 사무차관은 328만 엔으로 각각 5만 엔 인상되었습니다.
총리 등 특별직은 2012년부터 재무행정 개혁에 임하는 자세를 나타내기 위해 총리가 지급액의 30%, 강요가 20%를 자진 반납하고 있어 반납 후 금액은 아베 총리가 404만엔, 나머지 강요가 337만엔으로 각각 6만엔과 5만엔 인상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부 의원에게서 보너스 반납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으나 이에 아베 총리는 국회 논의를 바탕으로 적절히 판단한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작년 참의원 선거 시 현금 매수 사건으로 구속된 카와이 카츠유키 중의원 의원과 아내인 안리 참의원 의원에게도 30일 여름 보너스에 해당하는 기말수당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입헌민주당계 무소속의 야마노이 카즈노리 중의원 의원은 현직 의원은 자동적으로 지급되지만 국민은 납득할 수 없다. 의원직을 사직해야 한다라고 비판하였습니다. 한편 지난해 참의원 선거 시 카와이 전 법무상으로부터 60만엔 수수를 인정하였으나 삭발의 사죄를 하며 연임 의사를 밝힌 아키타카타시의 코다마 히로시 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로써 현금 수수를 시인하고 사임한 히로시마 현내 자치단체장은 세 번째가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소타로 부총리 겸 재무상이 공명당의 사이토 테츠오 간사장과 29일 국회 내에서 의견을 교환하고 가을에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가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피력한 것으로 공명당의 간부가 30일 밝혔습니다. 이에 사이토 간사장은 준비가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신중한 입장을 전하였습니다.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츠오 대표도 30일 기자회견에서 아직 불펜에 들어간 상황이 아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현역 의원은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길게 계속되었다. 우선 워밍업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라며 조기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를 견제하였습니다. 아소 씨는 10일 아베 신조 총리와 단둘이 약 1시간 회담하였으며 26일에 약 40분, 30일도 20분 가까이 만났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런 정황으로 미뤄보아 중의원 의원의 임기가 약 1년 4개월 남아있는 가운데 총리가 조기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억측이 여야 정당 내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공공한 대학생들에 대한 긴급 급부금에 대해 하기우단 문부과학상은 30일 내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1차분으로 약 24만 명의 신청을 받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일부에서는 신청에서 탈락한 학생이 나왔고 문부과학성은 주중에라도 2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절차는 2단계 구조로 문부과학성은 총 530억엔의 70%를 1차분으로 대학마다 배분하였으며 배분 액수를 넘는 신청자가 나온 대학에서는 탈락한 일부 학생이 2차 신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기우다 문부과학상은 허탕치는 학생이 나오지 않도록 확실히 할 것이다라고 요건을 충족한 학생 전원에게 급부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급금은 학생 1명당 최대 20만엔, 약 43만 명에게 지급을 전망하며 대상 기준은 집으로부터 받는 생활비가 연간 150만엔 미만으로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활비와 학비를 마련하는 대학생과 전문학교생, 일본어학교 학생들이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를 유지하던 일본도 코로나19로 인한 실업률을 피해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후생노동성이 30일 발표한 5월의 유효구인 배율은 1.2배로 전월 대비 0.12%포인트 하락하였습니다. 유효구인 배율은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 1명당 기업에서 몇 건의 채용 수요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배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인력 수요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과거 두 번째의 침체로 하락폭은 제1차 석유위기인 1974년 1월에 0.2%포인트 하락 이후 46년 만의 침체입니다. 이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로 인한 경제활동의 자제로 숙박 및 음식업 등을 중심으로 고용 정세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총무성이 30일 발표한 5월의 노동력 조사에서 완전 실업률은 0.3%포인트 오른 2.9%로 3개월 연속 악화되어 완전 실업자 수는 전월 대비 19만 명 늘어난 197만 명으로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해고 및 사업주의 사정 등으로 증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간추린 단신 소식입니다. 올해 10월로 예정한 야후와 라인의 경영 통합이 늦춰질 전망입니다. 야후의 모회사인 제트홀딩스와 라인은 올해 10월에 경영 통합을 합의하여 각국 당국이 경쟁법상의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일부 국가에서 절차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영 통합의 완료 시기에 지연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였습니다. 자세한 시기에 대해서는 결정 즉시 공표할 방침이며 경영 통합의 조건과 방법의 변경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경영 통합이 실현되면 온라인 판매나 SNS 금융 서비스 등을 한 번에 담당할 수 있는 그룹이 생겨나며 미국이나 중국의 거대 IT 기업에 대항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의 수장인 이나다 노부오 검사총장이 7월 중 퇴임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나다 검사총장의 후임으로는 현 도쿄고검의 하야시 마코토 검사장이 될 전망입니다.
검찰의 넘버2였던 쿠로카와 히로무 전 도쿄고검 검사장이 내기 마장 문제로 5월에 사직하는 등 하야시 씨에게는 검찰의 신뢰 회복과 조직 회복이 급선무로 보여집니다. 이나다 검사총장은 정년까지 1년여를 남기고 있지만 7월 하야시 검사장의 정년이 되므로 7월 중 퇴임하고 후임의 길을 양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차량 수요 침체가 이어지면서 미쓰비시 자동차 공업은 다음 달도 아이치현과 기후현 등의 공장에서 생산을 일시 정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미쓰비시 자동차는 30일 다음 달 공장 가동 계획을 발표하며 아이치현의 공장에서 17일, 기후현 공장에서 19일, 오카야마현의 공장에서 SUV 등의 생산 라인을 14일간 정지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세계적인 차량 수요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생산 정지로 인한 감산대 수는 1만 7천여 대로 추산됩니다. 이 외에도 토요타, 닛산, 혼다 등도 7월 생산을 일시 중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7월의 첫날입니다. 이번 한 달의 시작 힘차게 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그저튜브였습니다.